안녕하세요, 라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한 2주 만에 인사를 드리죠. 제가 일이 좀 바빠가지고 유튜브 제 계정도 살펴보지 못했었어요, 그동안. 요즘 인생은 타임이다라는 데 대해서 되게 공감이 갑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은행 DLF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L자가 들어간 그런 금융상품을 건드리지 마라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뭐 이걸 못하다가 시간이 어영부영 여태까지 지나왔어요. 그러던 도중에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그 채널 김정호의 경제TV에서 김정호 교수님께서 이 주제를 좀 다루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제적인 지식으로는 김정호 교수님이 훨씬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현실 경제에 있어서는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정호 교수님의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선입견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김정호 교수님 영상을 보지 않고 제가 뭐 영상을 찍고 난 뒤에 얼른 보러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김정호 교수님의 DLF 관련 영상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살펴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쌀이나 밀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상품이 되겠죠.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나 금, 은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상품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화폐, 그리고 주식,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DLF는 금융상품하고 관련된 이제 파생상품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로 이제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표가 정통적인 이제 재테크, 금융투자에 대한 정통적인 이제 재테크 표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처음에 재테크를 배웠는데, 금리에 따라서 투자해야 되는 상품들, 가장 이제 중심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품들이 여기 나타나 있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그 경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그때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금리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은행에 예금을 하고, 금리가 내리는 시기에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정통적인 투자의 모델이었습니다. 2008년 신용으로 초래된 그런 그 위기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 모델 자체가 뭐 100% 맞다라는 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상품은 영어로 이제 commodity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금융 상품은 영어로 이제 financial product 혹은 이제 financial commod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본래의 상품이고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여기서 따라 나온 그런 개념이 파생된 상품이에요. 영어로는 derivative commod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선물, 옵션, 그리고 우리 뉴스에 자주 나오는 통화사업 같은 게 이쪽에 해당하게 됩니다. 선물은 그 용어 퓨처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그 미래의 물건을 지금 현재에 사는 겁니다. 입도선매라고 하죠. 그리고 옵션은 다릅니다. 옵션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권리 행사라는 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만료가 되잖아요. 권리 행사가 힘들어지는 그런 권리들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실제적인 상품, 그러니까 주식, 채권, 예금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들어서 이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 그 파생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파생상품의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김정호 교수님의 영상을 한번 대충 유추를 해보자면은 먼저 이 파생상품에 대해서 이 파생상품이 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긴 하셨겠죠? 그리고 이 파생상품은 왜 만들어지냐라는 데 대해서 또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거래시장의 가장 큰 캐퍼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주로 이제 위험성을 줄이는 위험 회피 수단입니다. 저 해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해지펀드 같은데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른다는 걸 생각을 하고 주식을 샀어요. 하지만 주가가 내렸을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반대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파생상품의 기본적인 거래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파생상품으로 얻은 돈은 누구에게 가느냐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파생상품 거래는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커질수록 이 가치의 평가가 자동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은 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완전 머니 게임에 불과한 거예요. 돈을 누군가 얻는다면은 반드시 누군가는 잃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은행 사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은행 사태에서 벌어진 사람들의 잃어버린 돈은
바로 이제 그 파생 상품으로 재미를 보는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런 제로섬 게임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 대단히 위험한 시장입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 뿐더러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을 손실을 받기로 해요. 제가 생각나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2011년입니다. SK 최태원 회장님 있지 않습니까? 최태원 회장님도 이 파생 상품 거래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돼요. 얼마나 주변에 전문가가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 상품 거래는 이런 엄청난 위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은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정호 교수님께서 파생 상품과 관련된 거는 위험하고 알지 못하니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그 돈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넘어간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저는 이제 주제가 L자 들어간 거는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관련해서 몇 가지 저도 말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행에서 판매하는 그런 파생 상품들 중간에 L자가 들어간 게 많습니다. ALS 같은 경우는 Equity Linked Securities가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문제가 된 거는 Derivative Linked Fund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L자가 들어간 게 파생 상품과 연관된 그런 상품들이에요. 저는 의문인 게 하이 리스크면 하이 리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은행에서 파는 그런 상품들은 도대체가 수익과 손실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중간에 L자가 들어간 상품을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상품 중에 좀 정제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에 100% 예치를 하고 그 이자가 나오는 것을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이자를 높이든지 아니면 원금 보장을 해주는 그런 상품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존에 본 상품들은 물론 다 100%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상품들은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르면 한 7% 정도 연수익이 나는데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20%의 손실을 보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과 위험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더라는 거죠. 투자에 대해서 모르면 예금에다 넣어두면 되고 투자를 알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가 수익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하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때는 손실이 눈덩이가 된다면은 이게 투자의 기본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금에 넣어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 바에 차라리 펀드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펀드가 어떤 경제 위기에 닥쳤을 때도 반타작이 되고 3분의 1이 될 수도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97년이랑 2008년을 지나오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많은 경험일 거예요. 덧붙여 파생상품은 머리가 아니라 꼬리입니다. 이 파생상품이 만들어진 그런 목적 자체가 해칭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먼저 가고 꼬리가 따라가는 게 순리 아니겠어요? 그 일반적인 상품에 투자를 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한다? 이게 결코 뭐 투자에 대해서 맞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은 경제 주체에 대해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주체라고 하면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합리적이지 못하면은 죽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하지만 뭐 국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 주체는 분명히 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작용이 생겼을 때 국가가 잡아준다든지 기업에서 생산된 이윤이 심각한 분배 불평등을 이루었을 때 국가가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무언가를 책임지지 않는 꼬리가 머리를 휘둘렀을 때 경제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요즘 이게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관료주의가 강한 우리 한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되어 왔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상당히 침체됐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 침체에 대한 돌파구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추락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김정우 교수님의 경제TV를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쿤이었습니다.